자, 원문 보이시죠? 자, 이제 구장이 어떻게 됐냐면 1001, 지2, 1003, 지4, 1005, 지6, 1007, 지8, 1009, 지10. 이러니까 이제 아시겠죠? 아, 하늘수와 땅의 수. 자, 하늘수는 뭐예요? 홀수. 그래서 홀수는 양의 수예요. 자, 양의 수는 계속 뻗어나가야 되기 때문에 뭔가 이게 완결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외짝이에요. 1, 3, 5, 7, 9. 아셨죠? 외짝은 뭘 하려고 계속 움직이잖아요. 그죠? 근데 지수는 이제 음수예요. 수렴되고 완결되는 수, 짝수예요. 2, 4, 6, 8, 10. 그래서 이런 간판할 때 그 짝수가 없대요. 간판 이름 지을 때 칠성사, 오복사, 일신사 다 들어보셨죠? 그래서 13579로 이렇게 가나 봐요. 왜냐하면 짝수로 해서 완결되면 이거는 그냥 사업이 그냥 끝나는 거, 마감됐다 이런 의미래요. 그래서 앞으로 계속 해나간다라고 해가지고 그 이름 지을 때 이렇게 홀수를 집어넣는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13579, 24680. 그래서 천수가 5, 지수가 5다. 자, 하늘의 수가 5개, 지수가 5다. 자, 근데 이제 5위, 그 5자리가 서로를 이렇게 우리가 얻어서 각각이 그 자리를 얻은 거예요. 서로 그 각각의 자리를 얻어서 그 각각을 우리가 합해요. 자, 홀수는 홀수대로, 짝수는 짝수대로 우리가 합해 봅니다. 그러면 천수는 몇 개예요? 1, 3, 5, 7, 9, 25개. 자, 지수는 2, 4, 6, 8, 10, 30. 자, 근데 우리 한 달은 30. 월이잖아요. 해가 아니라 달로 치니까 한 달 우리 할 때 그 월의 변화죠. 그래서 사실 지수예요. 그래서 30. 이 지수에 해당됩니다. 자, 그래서 지수가 30이다. 그러면 그래서 천지를 합친 수, 범천지지수 52호. 이 56 할 때 이거는 또 우자예요, 여러분. 50하고 또 5. 20하고 또 5 이렇게 해가지고 이 유자가 있을 유자로 하지 않고 이럴 땐 또 우자로 해석하시면 돼요. 50하고 또 5개 하니까 55개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자, 근데 이게 변화를 이루어요. 그래서 귀신 같은 조화를 부리는 거예요. 자, 이 1부터 10까지의 천수와 지수가 뭘 해요? 여러분 합쳐지고 하면서 뭔가 이 천지 만물의 이 모든 그 사건, 사물 이런 것들을 다 표현하는 그 숫자만 보고도 귀신 같은 그것의 조화를 우리가 어떻게 부린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변화라고 하는 걸 주자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분은 이제 주자는 그 숫자를 우리가 오행으로 배치하잖아요. 아시죠? 그래서 1이 변하여 1은 2하고 6은 사실은 우리가 목화토 금수할 때 수에 해당됩니다. 수예요. 그래서 1이 변하여 수를 낳으면 6이 화해서 이루어진다 이렇게 써요. 그 6으로 이제 요게 6이 그 변화돼 화하면서 요게 짝을 이뤄요. 근데 이 변과 하를 보면 변은 여러분 우리가 양적 변화, 반쯤만 변하는 거. 화는 완전히 변하는 거예요. 질적 변화예요. 그래서 누에가 번데기 정도 되는 건 변. 근데 번데기가 완전히 달라지는 거죠. 나방으로 변하는 거. 이건 화라고 표현해요. 보통 우리가 변과 화 그럴 때 이게 양적 변화냐 질적 변화냐 이렇게 해가지고 그걸 다르게 쓰거든요. 그래서 13579 양수는 우리가 변이라고 얘기해요. 변. 근데 24680 음수는 짝을 지으면서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완결되는. 그래서 화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보니까 우리가 숫자 배치를 보니까 별로 그렇게 그동안 염두에 안 뒀더니 1과 6 홀수 짝수네요. 그죠? 변과 화. 자, 2가 화해서 뭐를 낳죠? 2는 그 목화토 금수에 할 때 불에 해당돼요. 화. 그래서 화를 낳으면 여기엔 또 7, 2, 7이 어때요? 그 화에 배속되는 숫자예요. 변해서 이루고. 자, 3이 변해서 뭐를 낳아요? 목을 낳으면. 나무목, 나무를 낳으면 자, 거기에 이제 짝수 8. 이게 또 목에 해당되는 수예요. 8이 화하여 이루고. 자, 4가 짝수잖아요. 화해서 뭐를 낳았어요? 금. 자, 우리 쇠, 요거는 4하고 9에 해당되는 그 숫자가 이제 금에 해당됩니다. 9가 변해서 이루고 5, 토예요.
5가 변화에 토를 낳으면 10이 화해서 이름을 이룬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걸 반만이 보니까 16, 27, 38, 49, 50. 그러니까 목화토 금수에도 각각 뭐가 있는 거예요? 음양, 음양이 있는 거. 아셨죠? 그래서 요 숫자로 그 음양을 하는 것, 이게 이제 변화한다, 변화를 이룬다. 숫자가 변화를 이룬다는 건 바로 이 말이다. 라고 이건 주자가 해석하는 거예요. 남해건 선생님은 이렇게 얘기는 안 하셨고요. 제가 이제 딴 거 이렇게 책을 보다 보니까 이 변화라는 게 도대체 뭐지? 이게 좀 궁금해졌는데 그거를 이제 주자가 말한 걸 여러분들이 이렇게 이해하면 이런 식의 어떤 변화가 만들어지는구나. 그래서 이 세계가 만들어지고 우리는 그 숫자를 가지고 이 세계를 이해할 수 있겠구나. 이제 이렇게 한 게 이제 요겁니다. 자, 그런데 자, 55잖아요. 그죠? 그런데 우리가 점을 칠 때 이 시초, 지금은 시초라고 안 하고 우리가 대죽인데 이 그 대나무 이쪽이잖아. 이 대나무 쪽을 몇 개를 준비하냐면 50개를 준비해요. 그래서 대연지수라고 해요. 대연의 수는 50이다라고 얘기했어요. 이게 뭐냐면 대연이라고 하는 게 크게 넓다. 매우 넓다. 혹은 왜 매우 넓다라고 했냐면 삼라만상을 다 포괄하는 수. 그래서 이 50개는 삼라만상을 상징하는 거예요. 자, 우리는 이 50이라는 숫자가 뭘 포괄한다? 삼라만상을 포괄하는 숫자다. 그래서 대연지수는 50인데 그 쓰는 것은 49개를 쓴다라고 했어요. 우리가 이제 여러분들이 점을 이렇게 딱 이제 쳐야 되는데 그때 50개를 준비하잖아요. 하나는 빼놔야 돼요. 이렇게 하나는 빼요. 그래서 이거는 점이 끝날 때까지 안 움직여요. 요 하나는. 아셨죠? 점이 끝날 때까지 움직이지 않는 수. 그래서 쓰는 수. 이건 본체. 여러분 우리가 계속 얘기했잖아요. 그 도의 본체가 있고 작용이 있어. 자, 무는 우리가 본체예요. 무로부터 뭐가 나요? 유가 나와요. 그죠? 무형으로부터 유형이 나옵니다. 근데 무형은 보이지도 않고 움직이지 않아요. 그래서 있는 거예요. 그 근원. 이것에 근원이 있다. 점치는 게 아주 오묘해요, 여러분. 이분들이 그냥 점치시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들이 점친다는 건 지금 삼라만상의 이 천지 그 근원으로부터 이 유형이 만들어지는 이 과정. 이걸 내가 점치는 과정에서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무형의 이 일이라고 하는 거 요거 하나는 우리가 쓰지 않고 계속 하나 놓는 거예요. 근데 이게 계속 우리에게 뭘 주는 거죠? 그 작용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유형을 만들어준다. 이 상징적으로 그래서 하나는 빼서 이렇게 따로 놓는 거예요. 그래서 18번 우리가 이걸 나눠야 되거든요, 선생님들. 근데 그 18번 나누는 동안 이 한 개는 안 움직여요. 점이 끝날 때까지 이걸 그대로 두는 겁니다. 그래서 근데 그 왜 50인가? 도대체 하필이면 의견이 너무 많습니다. 학설이 너무 분분해서 뭐라고 말할 수가 없는데요. 그래도 막 이런저런 얘기 하셨어요. 자, 한 나라의 경방은 우리가 열흘, 12진, 그다음 28수 별자리잖아요. 요거 어떤 시간의 흐름 이걸 합하면 50배다라고 얘기했고 후한의 마용이라는 사람은 자 태극은 우리가 1이라고 얘기하죠. 음양 양이는 2예요. 1월도 2개입니다. 사시는 4개잖아요. 5행 5개, 12달 12, 24절기 24 합하면 50개를. 그래서 50으로 움직였다는 거예요. 이런 의미는 뭘까요? 이 안에는 우리가 공간성도 있지만 뭐가 있나요? 시간의 흐름을 가지고 우리가 지금 점을 치고 있는 것. 이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후한의 순상이라는 사람은 그 8개가 중첩된 효사가 우리가 이제 8개가 이렇게 중첩된 걸 하면 8개잖아요. 그 효사는 다 몇 개겠어요, 여러분? 48개. 86이 48. 거기에 건개와 곤개는 용구, 용육이 있잖아요. 그걸 2개 합치니까 50이야. 그래서 그걸 의미해서 50개 갖고 점을 치는 거야. 주희는 아주 그냥 하도낙서 아시죠? 하도라고 하는 우리 복귀 8개 기억하시죠? 복귀 8개의 숫자는 가운데 그 5가 있어요. 가운데 중궁에. 그래서 그 5와 10 이렇게 배치되거든요. 아까 토의 숫자 이 가운데 중앙. 그래서 그걸
곱하면 50 하잖아. 50. 그렇게 해서 50이야 라고 얘기했어요. 뭐든 상관이 없죠. 그러니까. 그냥 50개로 치는 거구나. 그러시면 됩니다. 이제 조금 유식해 보이려면 이런 것 중에 하나를 외워갖고 말씀하시면 됩니다. 근데 저는 할 때마다 잊어버리기 때문에 말할 수가 없어요. 그냥 50 이렇게만 해요. 그냥 50, 5 곱하기 10 이렇게 합니다. 그리고 이 5는 움직이지 않는 수, 그래서 55잖아요. 다 합쳤을 때 1부터 10까지. 근데 5는 움직이지 않는 수, 그래서 5를 뺐어. 남행은 선생님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50개야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40개, 9개만 쓰는 이유, 태극. 하나를 빼놓은 거다. 그 하나는 태극이라고 표현해요. 보통. 그래서 근본으로 점을 끝날 때까지 움직이지 않는 것. 자, 유형의 수는 원래 수가 아닌 것, 보이지 않는 것으로부터 오는 것이다. 진짜 옛날에는 이 보이는 것은 여러분 다 어디에서 비롯된 거예요? 보이지 않는 것으로부터 비롯돼요. 이 비어 있는 것. 그러니까 진짜 우리가 쓸모 있는 것은 다 어디로부터 오는 거다? 쓸모 없음이라고 하는 것으로부터 오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걸 이렇게 점치는 행위에서도 보여주고 있어요. 자, 점칠 때 우리 애티튜드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너무 변화무쌍한 세상에서 어찌 될지 몰라서 진짜 직관적인 방법을 통해 그 변화의 징조, 우리가 기세를 읽기 위해 이제 점을 치는 거죠. 근데 제가 또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점 친다는 건 여러분 뭐예요? 내 문제를 확실하게 안다는 것이기도 해요. 내가 지금 가장 절실하게 궁금한 게 뭐지? 그건 내 인생에서 지금 가장 절실한 게 뭔가 이 질문이잖아요. 그죠? 그게 여러분한테 너무 문제적인 거예요. 그래서 그 사실은 질문을 끌어내는 것이기도 해요. 점친다는 것, 그 절실한 질문을 끌어내서 내가 어떻게 거기에 대응하면서 살아야 할까. 사실은 그것 때문에 점을 치는 거기 때문에 가장 나를 잘 알 수 있는 거죠. 그게 나예요. 지금 현재 나는 그 질문을 하는 내가 나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거에 대한 답이 나왔을 때 그렇게 움직이는 게 또 나를 구성해 가는 거겠죠.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해서 점을 치는데 점 치기 전에 여러분의 망령된 생각들이 있어요. 윤리적으로 문제되는 건 점 치는 게 아니에요. 윤리적으로 문제되는 거. 그리고 좋은 점괘가 나오기를 미리 기대해서도 안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어때요, 여러분? 그런 사심을 가지고 점을 치지 말라는 얘기예요. 사실 윤리적인 문제가 되는 것도 너무 사심을 가지고 거죠. 그래서 이런 것으로 여러분 미리 기대하면서 점치지는 마라. 자, 무념무상. 이 말이 아주 중요해요. 무심하게, 무념무상으로 점을 쳐라. 그래서 오늘 목욕제계 다 하셨나요, 선생님들? 저는 나름 아침에 머리 안 감고 오려다가 오늘 그 머리를 감았습니다. 목욕을 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정자한 후에 점을 치고 옛날에 뭐 향도 피워놨다고 남의 선생님 나오잖아요. 촛불도 켜놓고. 왜냐면 좀 아침에 일찍 새벽에 일어나서 향 피우고 이렇게 해서 여기다 이렇게 좀 향이 이렇게 한번 센 다음에 그렇게 점을 쳤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진짜 굉장히 내가 뭔가가 너무 난국이다. 내가 너무 진짜 어떤 한계에 부딪혔는데 어떻게 해야 할지를 모르겠어. 이럴 때는 주사위점에는 동전점보단 새벽에 일어나셔가지고 그렇게 이제 좀 간절하게 마음을 정갈하게 하면서 마음을 가라앉히기 위해서도 이렇게 한번 시초점을 치는 건 꼭 필요한 것 같아요. 뭐 매일 그러셔도 좋고 시간이 나시면 공부를 하는 동안은 이 주역 점사를 표사를 좀 내가 막 그냥은 안 외워지니까 이런 거 할 때 잘 외워지잖아요. 그죠? 그래서 막 1000번씩 쳤다고 도월 김용옥 쌤도 얘기하시거든요. 처음 공부 시작할 때 매일 점을 치셨대요. 그 주역을 외우느라고. 그러면 조금 이 앞뒤 맥락 이런 걸 따져가면서 해석이 되거든요. 근데 이런 게 없으면 사실 그냥 넘어가게 돼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여러분 점을 치시는 거는 좋은 것 같아요. 자, 어쨌든 무수한 잡념이나 욕망을 내려놓고 아주 차분하고 진실되게 자신의 마음에서 답을 구하라는 말이래요. 결국은 이런 마음가짐을 갖는다는 건 이건 내 안에 답이 있다. 물론 점이 오지만 그 점사가 오지만 그걸 해석하는 것도 나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내 안에서 답을 구하라. 그래서 의문이 생길 때만 간절한 마음으로 점을 친다.
자, 전물 치는 전날은 일찍 잠자리에 든다. 마음을 안정시킨다. 그리고 밤 11시에서 새벽 1시 사이에는 절대로 점치지 않는다. 왜 그럴까요? 오늘 남해근 선생님이 거기 나왔는데 지뢰복개 일양이 움직이는데 그 동지인 날 그 진짜 그 화량시라고 했던가? 맞나요? 화량시. 그 양이 하나가 막 이렇게 막 이제 나오는 그때는 여러분 그 양을 잘 보존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쉬셔야 돼요. 이때는. 이런 걸 하면 안 된대요. 11시나 새벽 1시 사이에는 점치지 않는다는 이때는 쉬어라. 다른 것도 하지 말아요. 그래서 또 스스로 이미 결정이 났어요. 그리고 스스로 판단할 수 있어요. 이런 건 점치지 마라. 근데 우리가 쳐가지고 비웃음을 좀 당하죠. 저도 좀 얼마 전에 괜히 타로점 쳐가지고 비웃음을 엄청 당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일은 한 번만 점친다. 우리 산수 몽개에서 처음 이제 물었잖아요. 점치는 걸 물었어요. 그러면 이제 알려줘요. 처음 초서고 처음 물었을 때는 알려준다. 근데 두 번, 세 번 물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모독이에요. 뭘 모독하는 거예요? 하늘을 모독하고 나를 모독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독하면 절대로 알려주지 않는 거예요. 이건 뭐 스승이 제자에 대해서도 그런 거고 우리가 점을 칠 때 또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그 한 번만 점을 친다 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 준비해 오신 거 한번 들어봐 주세요. 자, 50개. 다 하셨죠? 아까 우리 하나를 용은 49. 하나는 빼서 옆에다 조심스럽게 놓습니다. 옆에다. 자, 참 그 질문은 다 마음속에 있으신 거죠? 형님들 다 질문이 있으시죠? 자, 질문을 하고 그 다음에 자, 분이 위, 이, 상, 양이라고 했어요. 자, 49개입니다. 지금 선생님들 손에 들고 있는 건 49개. 자, 무심하게. 이것도 셀 필요 없어요. 또 괜히 막 이런 거 세지 말고 그냥 뚝. 그냥 이렇게 푹. 양손에 반으로 나눴죠? 나누십시오. 자, 이거는 뭘 상징하냐면 왼쪽은 하늘, 오른쪽은 땅. 자, 왼쪽은 그래서 양, 그 오른쪽은 그래서 오른쪽에 있는 것 중에 여러분 하나를 빼세요. 그러니까 이게 왼쪽이 하늘이에요. 오른쪽이 땅이에요. 근데 땅에 있는 거 하나 빼세요. 이렇게 빼서 어디다 걸어요? 여기. 자, 그 새끼손가락하고 소지죠. 이 소지하고 무명지, 약지 사이 이렇게 끼는 거예요. 약지 사이에. 자, 끼셨죠? 자, 그 다음에 오른손에 있는 걸 그냥 오른쪽에 살포시 내려놓는다. 오른손에 있는 거, 오른손 땅에 있는 거, 오른손이 땅이에요. 내려놓으세요. 바닥에. 선생님 지금 왼손에 끼세요. 자, 요거 끼는 거 선생님, 요게 이렇게 요거는 왼손에 끼는 거예요. 계속 낄 거예요, 선생님들. 그거 낄 때 왼손에 끼세요. 자, 그러면 지금 아까 하늘, 땅 요렇게 지금 오른쪽에서 하나 빼가지고 지금 요 새끼손가락하고 무명지에 낀 건 뭐예요? 사람. 천지인. 이렇게 지금 점치면서 움직이고 있다. 천지인이 지금 참여했다. 그래요. 진짜 어마어마하지 않나요? 이걸 우리가 이렇게 천지인 이게 이렇게 간다는 게 어마하잖아요. 그 다음에 설지 이사예요. 아, 그래서 이제 괴는 하나를 이제 여기다 끼워. 괴자가 낀다는 거예요. 괴 하나, 그 하나를 거는 거예요. 여기에 손가락에 하나 걸었다. 그거는 뭘 상징하냐면 천지인 삼재를 상징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가서 자, 이제 설지 이사예요. 자, 설이라고 하는 게 떼어낸다, 샌다. 뭘 세냐면
자, 우리 이제 천지인이면 여기에 이제 뭐가 사계절이 운행됩니다. 사계절. 그래서 4개씩 떼는 거예요. 왼손에 있는 거 여러분 4개씩 떼세요. 자, 봄, 여름, 가을, 겨울이에요. 자, 봄, 여름, 가을, 겨울이에요. 자, 봄, 여름, 가을, 겨울 꼭 4개씩 떼야 돼요. 선생님 또 5개씩 떼고 그러지 마세요. 봄, 여름, 가을, 겨울. 자, 봄, 여름, 가을, 겨울에서 뗐더니 저는 3개가 남았어요. 그 4개씩 뗀 거는 그냥 아낌없이 이렇게 합쳐. 4개씩 뗀 건 아낌없이 합치세요. 자, 그래서 왼손에 저는 3개가 남았어요. 3개가 남거나 2개가 남거나 하나가 남거나 4개가 남아요. 그 4개 떼라고 해서 0이 남으면 안 돼요, 선생님. 그래서 4개가 남는 경우는 그냥 4개를 왼손에 들고 있으세요. 마지막으로 남은 게 4개면. 자, 그래서 그 다음에 어디다 끼겠어요? 남은 걸. 자, 요거 검지 하고 그 중지 사이 요렇게 끼세요. 끼셨죠? 됐죠, 선생님? 자, 이제 왼손에 뗐던 거 있잖아요. 4개씩 뗐던 거 왼쪽에서 그걸 어떻게 해요? 왼쪽에 내려놔. 자, 왼쪽에 내려놓으세요. 자, 아까 우리 오른손에 쥐었던 거 오른쪽에 내려놨었죠. 그걸 들으세요. 그걸 들어가지고 어디다 옮겨? 왼손으로 옮기세요. 자, 이제 또 뭐라 하겠어요? 4개씩 떼세요. 아낌없이 그냥 합쳐요. 4개씩 떼고 또 아까워하지 말고 합쳐도 됩니다. 자. 자, 그래서 5개가 남을 수도 있어요, 님들. 그러면 이제 이렇게 남았어요. 또 남은 거는 어디다 낄까요? 중지와 요거 뭐지? 요게 검지. 제가 아까 여기가 약지구나. 검지 사이에 이렇게 끼세요. 그 세 손 여기 사이에 꼈죠? 합쳐 보세요. 요게 몇 개인가? 5나 9가 남아야 돼요. 5나 9가 남아야 돼요. 저는 9가 남았어요, 선생님들. 선생님들은 5. 자, 5가 남은 건 그것도 또 합치지 말고, 자, 좀 책상이 좁아서 그런데 여기다 저는 이렇게 이 되게 중요한 요게 이제 그 우리가 아직 한 개 효가 완성이 안 됐어요. 이걸 토탈 3번을 해야 한 효가 나오는 거예요. 요 과정을. 그래서 요 하나를 여기다 이렇게 해서 해놔요. 그거는 합치지 마세요. 그건 따로 놓으세요. 5개는 5개. 합친 거. 이거 합친 거를 그 오른쪽 왼쪽에 있는 거랑 합치지 말고 놓으세요. 됐죠? 자, 아까 우리 내려놨어요. 판 위에 내려놓은 거, 왼손에서 했던 거, 오른손에서 했던 거 합치세요. 들어서 또 합쳐요. 선생님 잠깐 질문 있는데요. 예. 예, 오른쪽에 4개씩 빼고 나면 5개가 남는 게 아니라 4개 하면 하나가 남아야 되는 거 아닌가요? 왜 오른쪽에 내린 거는 5개까지 간 거예요? 하나 남은 거랑 그 전에 4개씩 있을 때 남은 거랑 합쳐야 돼요. 손가락에 낀 걸 다 손가락에 낀 거 합치셨어요? 아, 그거는 아는데 선생님이 네. 아까 오른쪽 그러니까 손가락에 남은 게 5나 9가 되는 거고 선생님이 처음에 제가 4 남아도 4는 끼라고 했잖아요. 근데 여기 예. 5까지 남아요. 5까지 남을 수 있어요. 그러면 5를 4하고 하나를 하는 게 아니라 그럼 그냥 5로 쳐버려요? 예. 오른쪽만요? 내가 잘못했나? 죄송합니다. 4개 제가 잘못이에요. 선생님. 죄송해요. 4개 뗄게요. 5가 남지 않습니다. 죄송해요. 그죠? 하나가 남아야 되는 맞아요. 제가 죄송합니다. 잘못했네요. 헷갈립니다. 예. 자, 요렇게 했어요. 요게 뭐냐? 요게 일변이에요. 일변. 요게 일변입니다. 자, 그래서 요 남은 건 뭘 상징하냐면 우리가 5년에 2번씩 윤달이 온대요. 5년에 2번씩. 그래서 요게 윤달을 가리키는 거예요. 남은 건 윤달. 그러니까 1년 365일. 이 흐름을 지금 타고 있는 거예요. 우리 시간의 이 흐름을 계속해서 이걸로 지금 타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49개에서 여러분 5개나 9개가 나왔잖아요. 그거 빼면 몇 개겠어요? 44개거나 뭐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이제 똑같이 또 이변하는 거 똑같아요. 어떻게? 나눈다. 무심히 나눈다. 오른손 왼손. 자, 그러면 오른쪽에 있었던 거 1개 뺀다. 똑같겠죠? 빼요. 선생님들. 이렇게 빼가지고 그럼 오른손에 있는 건 일단 내려놓는다. 일단 내려놓는다. 자, 그러면 왼손에 있는 거 어떻게 해야 돼요? 또 4개씩 떼세요. 자, 왼손 다 뗐어요, 선생님들. 그래서 또 남았어요. 그러면 또 끼세요. 끼세요. 자, 그 다음에 또 오른편에 내려놨던 걸 또 4개씩 뗀다. 자, 봄, 여름, 가을, 겨울이에요. 자, 이렇게 4개씩 떼고, 자, 4개씩 떼고, 4개씩 떼고, 또 4개씩 떼고, 4개씩 떼고, 자, 이변에서 남는 건 여러분 4개나 8개여야 돼요. 자, 1변에서 남았던 건 5개 아니면 9개여야 돼요. 근데 이변하고 남는 건 4개 아니면 8개. 저는 4개가 남았거든요. 이렇게. 이게 이변이에요. 아셨죠? 자, 이제 3변이에요. 3변 하는 건 당연히 어떻게 해야 되죠? 다 합쳐야죠. 남은 거 합치는 거예요. 남은 거 합치는 거. 저는 아까 5개, 4개 그거 빼고 그럼 저는 40개가 있겠죠. 자, 40개 똑같이 어떻게 해요? 나누죠. 나눠서 어떻게 해야 돼요? 오른쪽에 있는 거 하나 빼가지고 걸어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내려놓고 또 4개씩 뗀다. 4개씩 뗀다. 4개씩 뗀다. 자, 4개가 남았다. 자, 왼손에 거 4개씩 설치 2, 4 하셨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자, 오른쪽에 내려놓은 거 뺀다. 그렇게 해서 다시 또 어떻게 해요? 4개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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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개씩. 해서 저는 8개가 나왔어요. 3변해서 8개가 나왔습니다. 3변해서.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한 변 안에 우리가 사형이 있다라고 했잖아요. 4개형. 그래서 이게 나누는 것 아시죠? 거기 제가 강의 안에 아래 저희가 먼저 가볼게요. 이걸 이제 사형으로서 하나의 효를 얻는다라고 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제 사형이라는 게 한 변의 사형이 있는 거예요. 1변의 사형이. 그래서 4번을 경영한다 해서 49개 이제 시초를 나눠서 양의를 나누는 거 이게 첫 번째 경영. 하나를 걸어서 3제를 형성하는 것이 2번째 경영. 그 다음에 4씩 떼어내는 것이 3번째. 그리고 남는 것을 이렇게 우리가 걸었던 거 있잖아요. 그걸 이제 합쳐서 어떻게 해야 돼요? 윤달처럼 만들어 놓은 거 그것이 4번째 경영이에요. 그러니까 1변에 4번, 2변에 4번, 3변에 4번. 이걸 몇 번 한다? 우리가 한 개를 하려면 3변씩 해가지고 18번을 하는 거예요. 이걸 18번을 하는 겁니다. 그래야 어떻게 해요? 6효가 나와요. 지금 3번에서 한 효가 나왔잖아요. 3번에서 한 효. 자, 그래서 한 효가 나왔어요, 선생님들. 지금 저는 5, 4, 8이 나왔어요. 적어 놓으세요. 5, 4, 8 적어 놔요. 네. 자, 이건 지금 초효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맨 밑에다가 이렇게 5, 4, 8 이렇게 적어요. 아셨죠? 맨 처음 뽑은 거는 초효. 2번째 뽑은 거는 2효. 3번째 3효. 4번째, 5번째, 그 다음에 마지막 6번째로 뽑은 건 3효. 이렇게 해가지고 여러분들도 이렇게 써놓고서 이제 이 숫자를 이렇게 써놓는 거예요. 5, 4, 8. 내가 3변 하는 거, 윤달처럼 나왔던 그 숫자를 이렇게 적는다. 5, 4, 8 이렇게 적는 거예요.
자, 이거를 이제 우리가 18번을 이제 3번 했으니까 15번을 선생님들이 하시면 되는 거예요. 아셨죠? 자, 그러면 요거를 좀 보고,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4개씩 떼는 것, 세워서 떼는 것은 이건 뭐다? 사계절을 상징하는 거예요. 근데 륵이라고 해가지고 륵자는 이것도 뭐지? 무슨 자지 이게? 여기 내가 잊어버려 자꾸. 손에 거는 게 륵자거든요. 이렇게 손에 걸어요. 거기서 우리가 남은 거를 나머지, 요 기자는 나머지 기자예요. 이 나머지를 손가락에 거는 걸로 이렇게 한다. 이 기결시킨다. 손가락 거는 대로 기결시킨다. 그거는 뭘 상징한다? 윤달을 상징한다. 이상윤이에요. 왜 윤달을 이렇게 얘기하냐면 우리는 5년에 2번씩 윤달이 낀다. 5년에 2번씩 윤달이 낀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아셨죠? 그러므로 그 2번 걸었던 이후에 우리가 괴를 만드는 것이다. 2번 걸어서 여기 2번 걸었잖아요. 인 빼고 2번 거셨죠? 이게 윤달을 상징한다. 그렇게 해가지고 합쳐서 이제 효 하나가 나오는 것이다. 아셨죠? 이걸 외워서 하면 얼마나 좋을까요? 우리가 한 번으로만 외워가지고 쫙 얘기를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자, 그러면 아까 저는 548 나와서 다 적어 놓으셨죠? 그럼 548인 것까지 이제 다 합치세요, 다시. 그러면 49개예요. 그러면 이제 2호 할 때 똑같은 거예요, 님들. 2호 할 때 똑같이 어떻게 49개로부터 시작해서 다시 나눠서 1, 2, 3변 하시면 돼요. 이걸 한번 해보세요. 네, 무심하게 다시 하겠습니다. 우리가 반복 학습이 중요해요. 그냥 무심하게 반을 나누세요. 이게 양입니다. 천지. 자, 사람이 지에서 활동하니까 지에서 뽑는 거예요, 한 개를. 그래서 자, 우리 새끼손가락, 무명지 여기 딱 끼세요. 그리고 이제 오른손에 있는 거 땅은 좀 나중에 해야겠죠? 일단 내려놔요. 하늘의 운행부터 먼저 하는 거예요. 하늘의 봄, 여름, 가을, 겨울. 운행을 우리가 해보겠습니다. 자, 봄, 여름, 가을, 겨울. 이렇게 4개씩 떼세요. 이게 손가락 운동에 되게 좋아요. 자, 잘 안 걸어지시죠, 선생님들? 그죠? 이게 나름 숙련된 약간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자, 왼손 다 뗀 거는 내려놓으세요. 자, 다시 오른쪽에 내려놨던 거 다시 들어서 또 봄, 여름, 가을, 겨울 떼세요. 설지 2사라고 이제 우리는 합시다. 설지 2사. 4개씩 떼본다. 설지 2사 한다.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둘, 셋, 넷. 예, 저는 이렇게 해가지고, 전 5개가 나왔네요. 자, 1번 했을 때 5개가 나왔어요. 응, 합쳐서. 자, 이제 2변 합니다. 자, 2효의 2변이에요. 이제 다시 뭐예요? 나머지 다시 합쳐서 무심히 또 떼요. 무심히 떼서 자, 1개 빼가지고 손가락에 걸고 오른손에 있는 건 내려놓고 자, 왼손에 들은 건 어떻게 하셔야 되죠? 자, 또 설지 2사입니다. 설지 2사. 설자도 잘 외워놓으세요, 선생님들. 설자. 변에서 자, 이렇게 나왔고 자, 왼손에 있는 거 했으면 이제 오른손에 있는 거 설지 2사 하세요. 4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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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개. 저는 또 5, 8, 8개가 나왔네요. 자, 2변 했을 때는 4 아니면 8이 나와야 돼요. 3변 할 때도 4 아니면 8이 나옵니다. 1변 할 때는 5, 9. 그래서 이걸 하다 보면 몇 개 나오겠구나 딱 알아요, 이제. 자, 또 3변 했을 때 나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오른쪽에서 손가락에 하나 건다. 사람을 뜻한다.
오른손 내려놓는다. 자, 왼손에 있는 것을 자, 봄, 여름, 가을, 겨울, 봄, 여름, 가을, 겨울, 봄, 여름, 가을, 겨울, 봄, 여름, 가을, 겨울 해서 왼손 거를 떼고 내려놓는다. 자, 걷는다, 건다. 문명지와 이 중지 사이에 건다. 자, 그 다음에 오른손에 있는 거, 오른쪽에 있는 거 들어서 똑같이 네 개씩 떼고 남으면 자, 이렇게 또 걸어주죠. 근데 그러면 요거 3개 손가락에 걸었던 거 요거 이제 우리가 귀기어륵 이상윤이에요. 윤달을 상징하는 2번. 그래서 요걸 합쳐요. 합쳐서 나온 거 여러분 저도 8개가 나왔어요. 저는 588이 2효는 588이 나왔어요. 저는. 자, 2효 나왔으면 이렇게 588 쓰세요. 588. 자, 이제 우리가 6변까지 했네요. 그죠? 6변을 한 거예요. 6변을 했으니까 또 아까 588 했던 거 다시 다 합치세요. 자, 여기까지 이제 고 제륵 이후의 괴라라고 얘기해서 이제 괴를 만든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이제 아셨죠? 이제 3효를 또 할 거예요. 자, 49개. 자, 또 반 나누고 하나 손가락에 걸고 오른손에 있는 거 내려놓고 자, 왼손에 있는 거 4개씩 떼세요. 이렇게 남았습니다. 자, 또 왼손 거 다 했으면 우리가 오른편에 놓던 거 다시 또 4개씩 응? 자, 하셨어요? 또 오른손에 있는 거 하세요. 네, 저는 이제 9가 나왔네요. 1변에서 3효 1변에서 9가 나왔어요. 자, 그다음에 이제 2변을 하면 다시 합치고 무심히 나누고 자, 오른손 왼손 사이에 끼고 오른손 거 내려놓고 4개 4개 이렇게 정신이 없어서 무심한지 모르겠죠. 안 되죠. 아니 저절로 무심해져요. 이거 하다 보면. 응. 저는 8개, 9, 8. 이제 3효의 3변을 해보겠습니다. 3효의 3변. 또 나누고, 끼고, 내려놓고, 근데 희한하게도 이걸 이렇게 진짜 하다 보면 아무 생각도 없어지고요. 뭔가 이렇게 좀 뭐가 이렇게 좀 정돈되는 기분이 들어요. 사실 여기에 집중을 하니까. 근데 이게 참 좋기도 해요. 저는 3효가 988이 나왔습니다. 988이 나왔어요. 선생님들 숫자를 꼭 적고 있으셔야 돼요. 자, 이제 우리 4효를 이제 해야겠죠. 4효 3변을 합니다. 네, 지금 이렇게 해서 그렇지 사실 시간이 그렇게 많이 걸리진 않아요. 하게 되면. 자, 그래서 똑같이 4효 들어가서 나눈다. 자, 오른손에 있던 거
하나 빼가지고 건다. 내려놓고 이제 4개씩 설치 이사해요. 일변에 거 했는데 저는 하나가 나왔거든요. 아마 저는 5가 나올 것 같아요. 일변에서. 그죠? 이제 그걸 알게 돼요. 이제 뭐 한 3번만 돌리면 알아요, 선생님들이. 예, 저는 이제 5가 나왔습니다. 자, 사요의 1변에서 5가 나왔고요. 2변도 할게요. 자, 2변 해서 합치고 나누고 하나 손가락에 걸고 내려놓고 자, 왼손에 있는 거 4개씩 떼세요. 넷,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둘, 셋, 넷. 아마도 8이 나올 것 같습니다. 2변 했을 때. 네. 네. 예, 저는 2변에서 8이 나왔어요. 자, 이제 3변 하겠습니다. 자, 합치고 나누고 손가락에 이제 하나씩 또 걸고 내려놓고 이제 왼손 거를 봄, 여름, 가을, 겨울 사계절을 따라서 움직일게요. 오른쪽에 놨던 거 4개씩 또 빼보겠습니다. 셋, 넷. 저는 584가 나왔어요. 584. 사요는 저는 584. 584가 나왔어요. 자, 이제 5효로 갈게요. 자, 5효도 이제 다 모아야죠. 자, 다 모으겠습니다. 자, 5호 모아서 반 나누고 반 나눕니다. 자, 오른손에 있었던 거 하나 빼서 걸고 오른손에 있는 거 내려놓고 또 4개씩 봄, 여름, 가을, 겨울 이렇게. 이게 그 남해근 선생님이 그러셨잖아요. 우리가 점을 친다는 게 과거의 시간이 지나오면서 우리가 미래의 시간을 만나는 거라고. 이게 이제 이 현재 이 시공에서 딱 만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우주라고 하는 게 사실 우리가 그 광대한 공간과 시간이잖아요. 고구망리라고 하는 시간이거든요. 우주 자체의 언어가. 그래서 공간 우구 사실 시간 주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이렇게 하는 것 같아요. 5효의 1변. 자, 저는 1변이 9가 나왔습니다. 자, 2변 할게요. 5효의 2변. 합치고 툭 나누고 손가락에 1개 걸고 내려놓고 4개씩 두 번째 윤달 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오른손에 있는 거 4개씩
4개씩. 자, 저는 이제 이변은 4개가 나왔어요. 3변 하겠습니다. 5호의 3변. 다시 합치고 반으로 나누고 양의죠. 자, 손가락 하나 걸어서 3제예요. 자, 오른손에 있는 거 내려놓고 자, 이제 사계절 4개씩. 4개씩. 5년에 한 번의 윤달 낍니다.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오른편에 놨던 걸 다시 들어서 4개씩. 그래서 5년에 한 번 이제 두 번째 윤달 해가지고 저는 8. 그래서 9, 4, 8이 나왔어요. 5효는 9, 4, 8. 이제 6호입니다. 상효입니다. 선생님들. 상효에 우리가 이르렀어요. 합쳐서 이제 상효에 3변만 남았습니다. 자, 이제 합쳐가지고 49개를 나누고 자, 오른손에 있던 그 땅에 그서 움직이는 사람 하나를 끼워요. 오른손 내려놓고 이제 우리 사계절 이렇게 자, 오른편에 있는 거 또 4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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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저는 5개가 나왔네요. 1변에서 5개 합쳐서 2변합니다. 반씩 나누고 하나를 오른쪽에 있던 거 손가락 하나 끼고 내려놓고 설지 2사 합니다. 설지 2사. 끼고 오른편에 있는 거 또 설지 2사. 저는 8이 나왔네요. 2변에서 8이 나왔어요. 이제 3변입니다. 3변에서 이제 우리가 반 나누고 손가락에 있는 거 끼고 내려놓고 4개씩 자, 오른편에 있던 거 이제 마지막입니다. 들어서 4개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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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서 저는 8이 나왔어요. 자, 이렇게 그래서 저는 588 상효가 588이 나왔네요. 자, 선생님들 다 이제 마치셨죠? 네. 자, 그러면 이제 정돈해서 이렇게 잘 정돈해서 놓고 이렇게 움직이다 보니까 이 50개라고 하는 숫자가 이제 움직여서 나올 수 있는 그 가능성의 그 또 수가 만들어지거든요. 그걸 우리가 건의 책수. 이 책이라고 하는 건 우리 초 하나를 말해요. 쪽 하나. 그 건의 책은 그렇게 해서 216이에요, 여러분. 216이라고 해가지고 216개의 그 건의 책수가 나오거든요. 그게 왜 이렇게 나오냐면 여러분 여기 보세요. 자, 시초를 세워서 4씩 떨어지는 것이 9개가 되면 이것이 노양의 수가 된대요. 자, 우리 아까 시초 떼가지고 4개씩 했죠.
그게 9번까지 가봐요. 그러면 그 노양의 숫자인데 이 그 36 숫자를 기초로 해서 여기다 6배, 6효니까. 그렇게 하면 뭐가 나오는 거죠? 216이 나와요. 이 숫자. 아셨죠? 뭔가 멍하시는 것 같아요. 지금. 그냥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자, 우리 사상에서 노양, 소음, 소양, 노음은 아시죠? 그 태극이 지금 음양 합쳐졌을 때 그때 나올 수 있는 사상이거든요. 4개. 노양, 소음, 소양, 노음이에요. 이렇게 나와요, 선생님들. 근데 생성 숫자로 하면 노양이 처음 생성했어요. 그 다음 소음이 2번째로 생성했어요. 3번째는 소양이 생성을 해요. 4번째 마지막이 하는 노음이 생성하거든요. 근데 우리가 이제 그 양양이 꽉 찬 걸 우리는 노양, 굉장히 꽉 찼다라는 점에서 노라고 씁니다. 그리고 이제 음이 꽉 찼다는 건 노잖아. 이것도 노음. 그런데 여기 보면 밑에는 양이고 위에는 음이에요. 원래 이름을 지을 때는 제가 어디를 위에 거, 겉으로 드러난 것으로 이름을 짓는다. 그거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소음이라고 한 거예요. 양에 음이 이렇게 온 거거든요. 그랬을 때는 소음, 위에 있는 걸 지칭해서 이름을 단다. 그리고 옆으로 가보면 그 다음엔 아래는 음이잖아요. 뿌리는 음인데 위에 양이 왔어요. 그래서 겉으로 표시된 게 이름을 짓는 게 좋다 해서 소양. 이렇게 해가지고 이게 생성 숫자 1, 2, 3, 4. 근데 여기에다 고유 숫자를 달아요. 주역에서는. 고유 숫자는 이거는 우리가 생수라고 해요. 1, 2, 3, 4, 5까지는 생수. 이미 만들어진 수. 그냥 만들어져서 있는 거예요. 근데 6, 7, 8, 9, 10까지는 뭐예요? 이루어진 수예요. 여기에 뭐가 합쳐져서? 우리 손가락 10개인데 말씀드렸었죠. 1에 5가 합쳐서 6. 2에 5가 합쳐서 7. 이렇게 5가 합쳐진 수. 만들어진 10가지 만드는데 이런 작용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성수라고 불러요. 그 고유 숫자, 그 네임을 이제 붙이는데 그 고유 숫자는 성수로서 붙인다. 그래서 노양은 우리가 9예요. 이거 저희 초효부터 할 때 양일 때는 9라고 부르잖아요. 음일 때는 뭐라고 불러요? 6이라고 했던 게 이 원리예요. 사실 노양, 노음이라고 하는 이 숫자를 가지고 9, 6 하거든요. 근데 양은 자꾸 커지는 숫자니까 이 9가 제일 큰 수예요. 그죠? 양의 큰 수예요. 근데 음은 수축되죠. 수축되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작은 수가 큰 수예요. 음의 큰 수. 가장 응축된 수. 그래서 6이 가장 큰 수가 되는 거예요. 음에 있어서는. 그래서 여기는 6, 노음은 6. 그러면 소음은 뭐겠어요? 음이니까 8. 소양은 7. 이렇게. 아셨죠? 그래서 9, 8, 7, 6. 이게 대표 숫자예요. 얘네들의 고유 숫자. 그래서 이제 이 책수는 우리가 아까 4번씩 했잖아요. 그죠? 4개씩 뗐잖아요. 그 4개를 요 고유 숫자에 곱한 거예요. 그래서 건을 대표하는 건 노양이거든요. 그래서 노양의 그거를 합치면 우리가 곱해가지고 69, 94, 36. 그 다음에 64, 24. 해가지고 요거 해서 책수가 나오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는 뭐가 곱해져야 돼요? 6효니까. 6효가 움직여야 되잖아요. 그래서 36 곱하기 6, 216개. 그 다음에 고뇌 책수는 24 곱하기 6 해가지고 144개의 고뇌 책수가 지금 움직이고 있다. 아셨죠? 근데 64개는 어때요, 지금? 상계와 하계가 있잖아요. 상경과 하경. 그게 32개, 32개. 거기다 곱해보세요. 36 곱하기 192. 우리가 384효죠. 상, 하경 다 합쳐가지고. 그 효의 숫자를 치면 반으로 딱 나눠보세요. 192. 아셨죠? 192에 여기에 이제 36. 그 다음에 192에 24. 이렇게 곱해보면 어떻게 돼요? 이 숫자가 나요. 11,520. 11,520. 아니면 그냥 이렇게 해도 돼요. 216에다가 64개 반으로 딱 나눠보세요. 이렇게 32 하면 이 숫자가 나와요. 6,912. 144에다 32 하면 4,608. 이거 합치면 11,520.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이 시초 50개로부터 움직여서 나올 수 있는 건곤, 음양의 경우의 수. 이거는 최종 완결된 수가 뭐예요? 11,520.
그런 어떤 그 경우들이 이렇게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끝이에요. 종결의 수예요. 11,520이라고 하는 이 종결의 수, 이런 것이 이제 나오게 된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이렇게 움직였던 게 이 숫자가 이렇게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건수와 곤수. 그것이 합쳐져서 11,520, 이 어떤 책수의 이것이 이 변화가 이 안에서 움직이고 있었던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만물의 수다라고 얘기했어요. 만유 1520, 당 만물지수이다. 만물의 수에 해당한다. 모든 만물은 11,520에 다 들어가는 거겠네요. 어쨌든 그렇게 숫자의 어떤 상징으로서 이렇게 얘기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 세상은 우리가 뭐로 규정 가능하죠? 숫자로. 수의 세계다라고 이제 얘기하는 거예요. 수라는 어떤 추상의 세계로 이 세상의 만물이 만들어지는 것을 다 보여줄 수 있다. 이게 주역을 만든 사람들의 생각이었던 거예요. 이래서 과학적이라고 남해 선생님이 얘기하겠죠. 뭐 피타고라스의 그런 뭐 정리, 이것도 되게 훌륭하지만 이렇게 가는 것도 되게 놀라운 일이죠, 그죠? 이 세세한 건 저한테 묻지 마세요. 제가 약합니다. 제가 알 수가 없습니다. 자, 아까 사형으로서 하나의 호를 얻는다. 이제 이해하셨죠? 사형이 성역이에요. 그 다음에 12, 8변. 자, 열하고 또 8. 변에서 뭐를 이룬 거예요? 괴 하나를 이룬 거예요. 근데 이제 그 8개라고 하는 것이 작게 이루어지는데 어떻게 해요? 이걸 이끌어서 펼친 거예요. 펼쳐서 어떻게 해요? 64개가 나왔습니다. 인이 신집, 펼칠 신자. 그 다음에 촉유. 얘네들은 이제 다의 촉자거든요. 같은 육끼리 이렇게 다 강은 강대로 막 움직여. 양은, 그러니까 그 유는 유대로 막 움직여서 그게 이제 어떻게 돼요? 막 펼쳐지는 거예요. 확대돼 가요. 유형별로 막 확대돼 가서 그것이 이제 천하지 능사. 천하에서 할 수 있는 일들이 모두 어떻게 돼요? 거기서 마치는 거예요. 마칠 필자, 끝난다. 요 움직임 안에서 천하에서 할 수 있는, 펼칠 수 있는 일들이 다 맞춰진다, 완성됩니다. 아셨죠? 강과 유가 이렇게 모이고 뭐 흩어지고 이렇게 하면서 이게 만들어지는 거다. 괴 하나가 이렇게 해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괴가 이렇게 주사위 던지고 동정할 때는 약간 좀 신비감이 없어요. 아시죠? 근데 이걸 하고 나면 이게 이 세계가 이렇게 작은 세계, 우리가 움직이고 있는 이 시초 하나로 이렇게 움직이는 거구나 하는 걸 이 계사전이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행위는 굉장히 경건하겠죠. 그죠? 사실 우리가 어떻게 그 형성돼서 그 뿌리가 어떤 것이고 그 근원이 어떻게 작용하고 있는 건가, 이런 것이 이 안에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걸 생각하면서 우리가 사실 점을 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점치는 행위가 그냥 장난도 아니고 그냥 진짜 나의 사심으로만 움직여서도 안 되는구나. 뭐 하는 거예요? 천지자연안으로, 사실은 그 사건 안으로 내가 동참하는 거. 어떤 사건이 나를 이끄는 거구나. 그 파동이 나를 이끄는 거예요. 그래서 나한테 그걸 동참하게 하는 거예요. 이제 그런 걸 사실 그 원문을 보면 좀 이해가 돼요. 그렇죠, 선생님들? 저도 계사전 점치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좀 이렇게 그냥 이렇게 좀 그냥 주역 점치는 거지 뭐 이렇게 생각했다가 계사전 원문을 좀 읽으면서 조금 다르게 생각했어요. 이 행위 자체를 그냥 뭐 단순히 신비적인 거, 뭐 주술적인 거, 뭐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지만 이 주술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다르게 해석할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여러분은 그냥 어쨌든 천지자연 안에 동참하고 있어요. 거기서 일어나는 어떤 사건에 우리가 참여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그런 점이에요. 그런 사건의 어떤 미래가 우리한테 이제 주어진다면 그걸 내가 어떻게 받아들일 것이냐 문제. 굉장히 경건한 문제예요. 자, 그래서 이렇게 하면 현도 신덕행이에요, 여러분. 이 도가 드러나요. 그리고 그 덕의 행위가 아주 신묘하게 드러나요. 덕행이 아주 신묘하게 드러난다. 그래서 그런 까닭에 우리는 이걸 갖고 어떻게 해요? 수작할 수 있어요. 더불어서 수작한다는 건 응대할 수 있다는 거. 이건 신에 대해서 응대할 수 있고 사람과 사람 사이 일로서 응대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가히 더불어 뭐를 할 수 있어요? 신을 도울 수 있다고. 내가 이 천지 자연 안에 응대한다는 거는 동참한다는 거고, 그 다음에 내가 신을 우도우로자 도울 수 있다. 그러니까 우리는 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하늘의 행위를 돕는 자가 되는 거예요. 이건 뭐겠어요? 내가 곧 신의 행위를 하는 자이다라고 하는 그 말을 여기에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게 되게 간단한 말인데요. 진짜 어마어마해요. 계사전에 이 우주는 여러분 너무 진짜 광대무변, 진짜 중중무진. 우리 나오는 모든 말을 다 써도 엄청난 말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공자가 말씀하시기를 지 변화지도자, 변화의 도를 아는 자는 그 신이 하는 바를 아는 자이리라. 지 신지소위호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신이 하는 바를 아는 것이다. 우리가 알 수 없는 보이지 않는 세계의 이 움직임, 그것을 아는 자일 것이다라고 얘기했거든요. 우리 보이는 세계도 사실 잘 모르고 살지만 어쨌든 그 보이지 않는 어떤 세계의 이 작용, 이것까지를 다 우리가 통찰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전본다는 행위는 바로 이걸 하는 것이다 라고 이제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자, 이제 또 선생님들이 이제 궁금하시죠? 이제 18번 주닥한 게 이제 해석이 중요하죠. 자, 아까 우리가 칠은 소양, 팔은 소음 뭐 얘기했잖아요. 그 다음에 구는 노양, 육은 노음. 자, 우리가 이거 할 때 그 구는 노양이고 육은 노음인데 요 변효예요. 이게 요 숫자가 나오면 이게 변효라서 요걸 가지고 여러분 점을 치는 거예요. 변효로. 그리고 이 7하고 8은 움직이지 않는 숫자예요. 움직이는 숫자를 가지고 그러니까 왜냐하면 극에 달하니까 이건 반드시 어때요? 변화할 거거든요. 6도 음이 극에 달한 거라서 변화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변화하는 요 숫자를 가지고 그 해당되는 효에서 점을 친다. 자, 근데 우리 지금 548, 588 이렇게 나왔어요. 근데 이 588, 984, 948 다 합하면 사실은 49에서 그 21개인가 합쳐보세요. 몇 개가 나오나? 21개 나오죠. 그래서 이 49에서 21개를 빼면 28이라는 숫자가 나오거든요. 이 28을 4로 한번 나눠보세요. 4, 7이 28. 그래서 7이라는 숫자가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그래서 이걸 또 그냥 이거 굳이 나 숫자 계산 너무 싫어. 이러시면 어떻게 해요? 2다 1소. 이러면 7이구나. 두 개는 숫자가 큰 거고 하나는 숫자가 작은 거야. 하나는 숫자가 작아? 그럼 그건 7이야. 자, 그 다음에 여러분 숫자 중에 944, 584, 548이 나와요. 그러면 이건 1다 2소 해가지고 이건 소음에 해당돼. 소음. 그래서 이거는 8. 자, 보세요. 자기 숫자 보세요. 자기 숫자가 어디에 해당되는지 한번 이렇게 보실래요? 저는 1다 2소네요, 선생님들. 저는 여기가 그러면 대표 숫자 8이네요. 빨간 거로 해야 돼. 저는 대표 숫자가 8. 자, 그 다음에 저는 588이 나왔는데 여기도 저는 대표 숫자 8. 자, 그 다음에 988이 나왔어요. 988. 왜 내가 988이 나왔지? 3다. 노음이네요. 근데 저는 자, 여기서 6입니다. 자, 이게 988 다 큰 수잖아요. 사실 숫자상으로 크다는 얘기예요. 여기는 양 따지지 마시고 숫자가 크게 나오면 그냥 다 3다. 이럴 때는 음이다. 근데 3소가 나왔어요. 5, 4, 4가 나온 뭐예요? 이건 노양. 이게 변효예요. 그래서 이 6인에다는 여러분 이렇게 변효에는 이렇게 샤 표시를 해주세요. 샤 표시. 588. 588에 7이요. 아, 7. 아, 죄송해요. 588, 저 7입니다. 자, 그 다음에 저는 988, 요거 6 맞죠? 그 다음에 584가 나왔어요. 저는 요게 8이네요. 584, 8. 자, 948이 나왔어요. 948. 그러면 당연히 이거는 7. 자, 저 위에 588이 나왔습니다. 이것도 7. 자, 그러면 이걸로 이제 한번 해볼까요? 저는 이게 이건 양. 자, 이건 양이네요. 자, 이게 뭐죠? 저희 수.
함께. 홍수 함께. 흩어지고 앉아. 뭘 흩어야 돼. 뭘 흩어야 되는 함께. 자, 근데 저는 변효가 뭐예요? 요거 나왔어요. 63. 저는 63의 효가 저의 점사예요. 63의 요 효가 저의 점사. 어떻게 저는 변효가 딱 한 개만 나온 거예요. 그래서 요게 저의 뭐다? 점사다. 자, 선생님들은 뭐가 나오셨어요? 자, 이제 한번 다 해보세요. 각자 것을. 저는 홍수와 함께 63이 나왔습니다. 자, 각자가 해보세요. 6효가 모두 불변효, 변효가 없어. 그러면 그 나온 괴의 괴사로 점을 치면 돼. 괴사. 전체를 얘기한 괴사. 자, 불변효가 없어요, 선생님들. 그러면 괴사로 점칩니다. 변효가 하나 나왔어요. 그럼 그게 점사예요. 여러분의 점사. 자, 그런데 자, 두 개의 효가 변효예요. 변효가 두 개야. 그러면 어떻게 돼요? 보통 그 본계의 변효 중에서 상효에 나온 효사 있잖아요. 그게 변효가 두 개고 하효에도 하나 나왔어. 그러면 상효를 위주로 점쳐요. 그다음 하효에 있는 건 참고로 하세요. 아셨죠? 자, 그다음에 세 개의 효가 변효예요. 세 개나 변효가 나왔어. 그럼 어떻게 해요? 본계의 괴사로 점치되 여기는 직계를 한번 보셔야 돼요. 직계. 아셨죠? 제가 지난주에 직계 말씀드렸죠. 갈직자. 한 번 더 간 거예요. 그 변효에 대해서 반대되는 음양 반대 해서 그려보세요. 그럼 그게 자기 직계예요. 아셨죠? 그래서 그 직계가 나오면 그 직계의 그 괴사. 요걸로 점치는 거예요. 요거 그래서 요거는 선생님들이 이제 그 효 이렇게 자기가 보면 아 불변효다 그러면 괴사로 점치고 한 개 변효만 나오면 너무 좋죠. 그죠? 그러니까 두 개 변효면 이제 위를 위주로 하고 세 개가 변효가 나왔다 그러면 본계의 괴사. 그다음에 직계까지 봐서 거기에 괴사. 그걸 참고로 한다. 그다음에 4, 5개, 막 6개가 나오는 이것까지는 그냥 선생님들이 보세요. 제가 이거는 그 4개가 이제 변효가 나와요, 선생님. 그러면 이건 또 직계로 가래요. 직계에서 불변효 중에서 그 하효의 효사를 위주로 하래요. 그래서 이제 그걸 가지고 점을 치라고 하는데 이렇게까지 복잡하지는 않더라고요. 보통 우리가 이제 점을 쳐보면. 어쨌든 이렇게 하고 요거는 이제 선생님들이 뭔가 이제 마음을 가라앉힐 필요가 있다라고 할 때 저는 이 시초점을 쳐라 라고 권해드리고요. 평소에는 그냥 요 동전 아니면 주사위. 왜냐면 주사위는 그런 식으로 뭐 변효가 2개 나오는 건 아니잖아요. 그냥 자기 딱 하나가 나오거든요. 효 하나. 그래서 그거 해당되는 걸 보시면. 그리고 뭐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이건 시초점을 쳤을 때 요 좀 고민이 필요해요. 그죠? 그 다음에 동전점을 쳤을 때 요 고민이 좀 필요하겠죠. 거기에 변효가 몇 개냐에 따라서 해석이 좀 달라지고 그 다음에 이제 더 깊이 해석하고 싶다. 그러시면 어때요? 선생님들은? 지난번에 종괴, 착괴, 그 다음에 핵괴, 우리가 핵괴라고 하는 그 혹괴라고 하는 교혹괴 있죠. 그 교혹괴, 그 다음에 직괴 이것까지 가지고서 전후 사방을 다 살펴보는 거죠. 나와 반대되는 입장. 내가 입장이 바뀌었을 때 어땠을까? 뭐 이런 걸 다 해가지고 그걸 고려해서 해석을 해보는 그걸 이제 여러분들이 하시면 돼요. 아셨죠? 오늘 이렇게 이제 한 거 이거 손에 익으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이걸 직접 해봐야지 안 하고 그냥 이렇게 보잖아요. 그럼 또 가서 잊어버리더라고요. 제가 손에 안 익으면 있더라고요. 저도 예전에 딴 선생님이 이렇게 봐라 그러면서 혼자서 해주셨어요. 집에 가니까 모르겠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같이 선생님들하고 직접 우리가 이걸 18번을 일부러 한 거거든요. 그래서 요걸 이제 가지고 선생님들이 여기 그리고 막대점이라는 게 있어요. 아, 주사위도 너무 돈 아까워. 뭐 이러실 수 있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그 아이스크림 먹고 나는 그 막대 있잖아. 막대 그거 8개. 막대 8개 아시죠? 8개에 뭘 써요? 그거
건테리진 이걸 쓰세요. 승강감군. 그렇게 해가지고 1, 2, 3, 4, 5, 6, 7, 8 번호 써. 그래서 이렇게 컵에다 넣어. 흔들어. 하나 뽑으세요. 그래서 먼저 나온 게 합계. 다시 이제 해가지고 또 두 번째 흔들어. 두 번째 나온 게 3개. 그 다음에 두 개 빼세요. 8, 7, 8은 1, 2, 3, 4, 5, 6 해가지고 6개. 숫자 6개 있는 거 흔들어. 그래서 그 중에 뽑아. 근데 3이 나왔어. 그럼 뭐야? 괴의 3효예요. 지금 점을 치는 수 있는 방법은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 막대점도 재밌더라고요. 저 이것도 해봤거든요, 집에서. 그냥 저는 나무젓가락에다 했어요. 나무젓가락 이렇게 써가지고 해가지고 이렇게 했는데 그러니까 이게 보이면 안 되고 이렇게 거꾸로 들어가 있어야겠죠. 그래서 이렇게 뽑아가지고 하니까 그것도 되게 주사위만큼 간단해요. 그래서 그렇게 점치는 방법도 있다. 그러니까 이 지금 점치는 게 한 4가지 정도 우리가 그 활용할 수 있는 건 이 4가지 정도거든요. 그래서 편안하게 칠 수 있는 거 주사위점, 막대점이에요. 이렇게 하셔도 돼요. 그래서 그게 나오는 때마다 공부를 하세요.